그래서 지금 저도 아이 아빠도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렇구나 라는 것도 또 느끼면서 신혼생활의 일환인데 우리가 아이를 바랬었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캠프 보내신 어머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디티처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학부모로서 여러분과 즐거운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가 겨울 캠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같이 즐겁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간 곳은 지금 필리핀 워싱턴 스쿨이라는 곳이에요. 저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직접 저번에 이사장님 나오셔서 한번 소개도 해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일적으로 처음 만나 뵙게 된 분이긴 하지만 저희 아이를 정말 보내고 싶을 만큼 학교의 그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사장님의 교육 철학이 너무너무 저와 또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학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학교에서 하는 캠프들은 보통은 이 학교가 자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센터 유학원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학교들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 리조트들을 대여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워싱턴 스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토지와 학교 하나하나를 다 이제 이사장님이 매입을 하셔가지고 한 땀 한 땀 진짜 쌓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안전하고 좀 다른 사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면서 우리 아이의 첫 겨울방학을 이런 곳에서 보내야 될까? 이게 맞는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1학년인데 캠프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 반응이 정말로 다 그러면 뭐 일을 쉬고 가시냐? 아니면 뭐 며칠을 짧게 가는 거냐 아니면 뭐 누가 같이 가느냐 뭐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는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는 거고 또 실제로 거기는 이제 인터내셔널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그레이드 1부터 12까지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기숙사에서 정말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먹고 자고 그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딱 그 시작점인 2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낸 이유는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이가 3세부터 영어를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영어 유치원 코스를 밟았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영어 스피킹도 계속적으로 노출을 해주고 또 매일매일 이 영어를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내가 영어 쓰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내가 영어를 무슨 단어를 쓰면 선생님이 한글말로 이제 한국어로 국어로 올바르게 고쳐서 써달라라고 말을 했고 같은 반에 영유 출신들이 있어서 영어로 조금 모르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다시 한국어로 교정을 받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영어로 뭘 물어봐도 엄마 왜 그래? 하면서 한국어로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러 왜 우리가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조금 영어 단어 뽐내는 것처럼 마치 영어로 당연하게 하는 단어도 한국어로 바꿔서 계속 자기는 한국어를 잘한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려고 하면서 한국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기도 한데 국어 문해력도 상승이 되고 덕분에 다른 과목도 동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이쯤에서 방학쯤 돼서는 한 번쯤 아이가 다시 영어의 이런 감을 좀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다시 한번 노출을 해줘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한테 좀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결국 견문을 넓히자 주인데 대치는 굉장히 레귤러하고 타이트하게 아이의 공부 루틴을 잡아주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엔 주말에는 숙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저 역시 강사니까 이제 되게 그런 루틴에서 성실히 공부하는 거를 잘 습관을 길러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늘 보던 대치동의 풍경, 늘 보던 집과 학원의 그런 자극들 외에 어떤 새로운 경험이나 아이가 이제 뇌를 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났으니 아이가 이제 가장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공부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행을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랑 다니다 보니까 아기 취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기 취급을 하면은 또 제가 챙겨주게 되고 뭐 하나 먹여주게 되고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정말로 큰 누나, 형아들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배워봐라 라는 의미로 보내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세요? 처음에 국제학교를 결정하셨을 때 남편분하고 얘기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 아버님의 의견은 좀 다른 게 있으셨나요? 전 너무 놀란 게요. 아버님들이 그렇게 열성적이세요. 그러니까 밴드에 가면요, 이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항상 이제 대치동에서 있으면 물론 아버님들 열성적이신 분 계시지만 뭐 항상 전면에 엄마가 나서잖아요. 근데 이런 전문을 넘기고 그러니까 세상을 배우는 거에는 아버님들이 좀 앞장을 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아빠가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아이들 힘들 것 같다고 막 피자도 쏘시고요. 아버님들이 막 질문해 주시고 아버님들이 막 보고 싶다고 막 올리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낸다고 했을 때 저희 주변에서 저희 아이 이름이 아빠는 뭐라고 하셔? 이 말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아이 아빠가 또 세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에이 괜찮아 이런 스타일인데 또 되게 챙기는 편인데 아빠의 반응이 어떻냐 괜찮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 아이 아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세상은 하나의 잡으로 그게 평생 잡이 될 수도 없고 하나의 세상에만 살 수도 없고 하나의 지역에만 살 수도 없다. 이제는 정말 하다못해 의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다양한 면에서 나를 이제 더 알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흡수할 수 있어야 계속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점을 배우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하도 찡찡거리니까 보고 싶다고 우리 아들 잘 있나 그래서 옆에서 좀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는 한데 아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실제로 한 달을 이제 거기에서 있기로 한 친구가 2달을 하고 싶다고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걱정이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밥은 어떤지. 근데 아버님들이 좀 이 대의를 좀 아시고 그래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연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들의 그런 자식 사랑은 확실히 이 넓은 세계를 봐야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같은 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아버님들이 좀 의미 깊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너무 만족하고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워싱턴 스쿨은요, IB 준비 학교입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이제 현재 IB 인증을 이제 받을 직전 단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사장님께서 그때도 설명했다시피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몇 년간 정말 IB의 이런 설비, 그리고 뭐 패컬티들, 그리고 커리큘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많은 비용과 노력과 이런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유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학교로서 일단은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 때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교육 과정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런 서포트까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어떻게 보면 잠깐 가서 그거를 좀 압축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진짜 정말 꼬꼬마 그레이드 1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현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아이와 이제 한 이틀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딱 이제 개학 기간이어가지고 한참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이제 저랑 공항에 가서 아이는 계속 그거를 물었었어요. 엄마, 뭐 엄마랑 같이 가는 거지? 뭐 엄마랑 계속 같이 있는 거지? 뭐 갈 때 엄마가 재워주는 거지? 저희 아이가 아직도 엄마가 있어야 잠을 자고요. 그리고 조용히 떠자려고 해도 엄마는 아직 안 자 이러면서 막 이제 자기 책 읽어달라고 계속 붙잡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처음엔 저도 약간 이제 시간 개념을 좀 애매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틀 정도만 보고 이제 너가 좋은가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막 말이 점점 길어지니까 아이도 헷갈리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에 가는 거냐 자기가 이제 한 2주만 있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내가 이제 혼자 있을 수 있겠다 이제 하면서 아이가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고 이게 오히려 한 공항이나 엄마랑 같은 방을 쓸 때는 좀 무서움이 고조가 됐었는데 딱 하루가 지나서 룸메이트 친구들을 만나고 형아들을 만나고 선생님이 잘해주는데 거기에서 같이 동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 방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심심해가지고 그 친구들 방에 가서 뭐하고 노나 이제 각 똑똑 두들겨서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게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은 없으니까 마치 혼자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알고 뭐 하다못해 밥을 한두 번 먹고 같이 공부를 한두 시간 해본 친구들, 형아들이 생기자마자부터 좀 나도 여기는 아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
두 곳 아예 뭐 입맛이 다르거나 힘들어하는 점은 없었나요? 식사가 사실 이사장님이 부산 분이세요. 살아있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뭐 젓갈 막 한국에서 그렇게 음식을 맛있는 걸 어디서 잘 구해 오세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좋았던 거는 단체 생활에서 그 옆에 매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쇼핑몰을 가서 아예 장을 봐와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대치동에 있을 때는 조금 밥을 먹고 그냥 편의점도 많고 뭐 사실 라이드 해주신 조부모님이 조금 뭐 안쓰럽다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하니까 지금 밥 안 먹어도 크게 지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늘 이제 빵 같은 거 챙겨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다들 점심시간 저녁시간만 되면 밥을 진짜로 딱 한식으로 먹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많이 먹어야 배가 덜 고프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런 식습관이 많이 고쳐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짜서 저도 매워서 걱정은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막 계란 후라이 붙여달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에 막 밥 말아 먹고 되게 씩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군대인가? 아니 모르겠어요. 전 여자 엄마가 또 아니라서. 근데 여아들은 여아들끼리 또 되게 알콩달콩 뭐 잘 챙겨 먹더라고요. 거기도 끼고 싶은데 이제 저희 아이도 어제 보니까 누나들 틈에 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잘 얻어먹고 있던데 남아들은 확실히 식습관 개선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더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그건 선순환인 것 같아요.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시간표가 지금 되게 빽빽하더라고요. 사실 놀랐어요. 지금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영어 공부 스케줄이 빽빽하게 정말 점심시간, 저녁시간 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시간이거든요. 이때 빼고는 1시간 빼고는 정말 수업이 1시간 정도 단위로 빽빽하게 짜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6명 단체 수업, 그룹 수업이죠. 그리고 뭐 3명 정도씩 하는 소규모 수업, 그리고 개별 수업, 그리고 단체로 다 같이 문제를 푸는 수업, 뭐 혼자 공부하는 시간 다 같이 섞여 있고. 또 저녁을 먹고 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6시부터 9시까지는 매일매일 보캡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 시간이 있어서 보통 이제 가져간 수학 문제집들을 선생님의 지도하에 저녁 시간에 풀기도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취침 준비를 한 다음에 10시부터는 취침에 들어가더라고요. 저 이거 보고서 이제 아이가 딱 첫날 이렇게 시간표를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행히 8시에는 지금 뮤직 클래스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바로 테톡이라고 해서 과학 테드 수업, 디베이트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킹을 들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스피킹 수업을 소규모로 듣고 그다음 다시 그룹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뭐 스토리텔링 같은 걸 또 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 컴포지션을 하고 리딩 수업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아이가 이거 힘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수업을 쭈르르륵 하고 나면 벌써 해가 지고 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진짜 밝은 표정으로 너무 재밌게 하고요. 저는 이게 아이가 무슨 책으로 뭐 공부를 어떤 자세로 한다도 중요한데 이걸 정말 가르치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들 많이 선발도 해보고 뭐 고용도 해보고 했는데 이 선생님들 마인드가 어떠신가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인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거기에 인터내셔널 스쿨 선생님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이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글쎄 이게 아이비 학교라 그런가? 정말 아이랑 진짜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하나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막 서치를 해보면서 디테일하게 파고 그리고 뭐 발음이라든가 뭐 문장 교정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업하는 것도 랩실에서 일일이 다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선생님들을 티칭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이잖아요. 근데 가서 저도 진짜 참관 모드로 옆에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수업에 방해될까봐 가까이도 못 가고 진짜 유리문 밖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저렇게 지루한 채 가지고 하는 건지 늘 웃고 있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최근에 이제 보내주신 걸 보니까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추구하는 거 취미생활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요, 이 수학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지금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대 수학과를 졸업하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데 한국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선행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정해주신 문제집과 그 연산 문제집을 직접 싸서 보냈고요. 지금 이제 캠프 일정이 길어져서 제가 하나 더 보내야 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한 권의 반 정도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또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들이랑 같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풀고 핵심 개념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저녁 때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국제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뭔가 좀 성장한 느낌이 드네요.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그만큼 미성숙했나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오니까 저는 딱 이틀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 스케줄이 많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직 시험이 안 끝났다 보니까 오래 있을 수는 없었는데 아이가 이제 길게 봤을 때 이제 진로 방향 사실 이런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뭐 중고등학교 보딩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형태나 어떤 그런 방향 하다못해 AP, IB 이런 형태의 학교를 보낼지에 대해서 엄마가 좀 소신과 주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 옆에 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도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상담에서 뭐 못하는 게 있다고 말을 하면 뭐랄까 아이가 힘드니까 IB는 안 되지 뭐 AP로 가야지 쉬운 걸로 가야지 아니면 이건 힘드니까 좀 다른 걸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이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님도 성장하셨나요? 남자들은 언제 성장할까요? 성장 안 되는데. 남자들은. 저희 아이 아빠는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가 있을 때는 아빠가 뭐 막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에서 뭐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그렇게 1초 만에 달려와요. 달려와서 어느새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말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 보내봐. 뭐 저희 둘이 주말에는 데이트를 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근데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보래요. 이렇게 여기 뭐 언 거, 눈 온 거, 거긴 이제 눈이 없으니까 뭐 이거 좀 찍어서 보내봐. 뭐 사진 왔어?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아이 아빠도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렇구나라는 것도 또 느끼면서 신혼생활의 일환인데 우리가 아이를 바랬었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캠프 보내신 어머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보내시나 봐요. 이게 재수강률, 그러니까 재등록률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게 형제끼리도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보내실 때 또 다 보내시는구나. 그래야 이제 또 부부간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각자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말에는요 액티비티를 나가요. 그래서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뭐 그때그때 달라져요. 뭐 정말 수영장을 갈 때도 있고 호핑 투어도 가고 뭐 쇼핑몰도 가고 유적지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아이들이 진짜 주중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되게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진짜 아이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는데 이것도 매번 바뀌어서요.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이제 그 시기에 맞게 재밌는 페스티벌들을 선발을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아이들은 한 80명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학교 버스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나이 불문하고 진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숙사도 이렇게 한 방에 3명씩 묶어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기숙사에 생각보다 머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일어나면 씻고 이제 저녁에 잠깐 시간을 보내는 정도고요. 저는 저희 담당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마치 남자분이신데 엄마처럼 진짜 어제는 메신저로 연락이 왔죠. 저희 아이가 손톱이 자꾸 이제 모기를 물린 부분이 계속 간지럽다고 너무 긁어서 혹시 피가 날까봐 저희 아이가 잘 덧나는 성격이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그걸 손톱을 다 깎아주셔서 이제 인증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오늘은 뭐 앞머리가 조금 이제 며칠 지나니까 좀 길어서 눈에 찔린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앞머리도 이렇게 조금 잘라주셔서 사실 미용실을 가는 날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저희 아이가 이렇게 간식을 좀 막 먹는 스타일인데 배고팠나봐요. 그래서 저녁에 막 버거도 사다 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업어주시고 진짜 젊은 남자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저 진짜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선생님한테 진짜 진짜 어떻게 말을 표현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메신저로 사진도 보내주시고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왜냐면 저희 아이가 아직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핸드폰이 이제 일절 쓸 수가 없고 정해진 시간 주말에만 쓸 수 있는데 아이가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직접 영상통화를 걸어주셔서 아이랑 얘기할 수 있게 하는데 진짜 좀 눈물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슬픈 건가 하는데 아이랑 또 떨어져 본 경험이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이는 괜찮은데 제가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진짜 어떻게 보내시나요? 그러니까요. 좀 저 사실 어제 울었어요.
집에 가면 할 게 없어요. 캠프 보내신 어머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남편과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혼 느낌이 나긴 나는데 할 게 일밖에 없다. 그래서 늘 그냥 뭐 이렇게 아기가 좀 칭얼거리고 뭐 엄마 뭐 나 배고파 뭐 밤늦게 하고 뭐 빨리 숙제했어 뭐 이런 게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적막하고 남편은 벌써 자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캠프 가니까 또 아이가 없는 허전함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떨어지는 기간이 아이하고 저한테 좀 좋은 작용도 하지 않나 싶어요. 오면 파티 하나요? 네? 저는 여기에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아이가 이제 지낼 날이 조금 길게 남았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사실 선생님들의 자세와 열정,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뭐 영어 선생님들도 불구하고 뭐 교재가 어떻고 뭐 단어 진도가 어떻고 이런 거를 진짜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이 너무 그 가르치시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진짜 좀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자세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되게 끈끈해지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통화 몇 번 했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뭐 이것저것 뭐 밥 뭐 챙겨 먹고 유산균 먹고 막 하다 보면 뭐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이가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길게 캠프에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제가 그분을 정말 한국에서 와서 진짜 뭐 초대해서 뭐 대접하고 싶을 만큼 진짜 그렇게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선생님이 그날 외출을 하셨는데 기다리다가 자기 1시간 늦게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아이가 진짜 많이 의지하는 것 같고 그런 아이의 마음을 되게 어여삐 여겨주시고 정말 한 명 한 명 아이를 그렇게 다 케어하시는 거 보고 진짜 아이가 정말 엄마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예쁨을 받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거를 찾아가는 것만 해도 정말 큰 공부다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낸 이유는 영어 좀 사용 노출 좀 늘리고 그 영어 좀 까먹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그 영어가 정말로 수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재워달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정말 영어로 다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수단으로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져나가는 거를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현재로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아이의 하루 한번 영상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저도 매일매일 궁금하고 정말 매일매일 또 새롭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그 영상도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